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울경제TV 홍익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도 수익을 말하다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필기도구들 잘 챙기고 방송 챙겨보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한 차트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사실 저는 이제 주식 매매를 하면서 차트 패턴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고점 징후가 있는 패턴들 한 두어 가지 하고, 그리고 저점 형성하는 그런 패턴들 한 두어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이런 패턴들이 항상 똑같이 나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들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뭐 고점 징후만 좀 잘 알고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차트 패턴 몇 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유 관련된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지만 오유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다면 또 수익이 났을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들어가 볼 텐데 일단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죠? 시장에 수급이 쏠리는 그런 종목들로만 시세가 나오고 있고 추세가 상승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만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말하다 해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지만 관심 종목을 압축을 할 때 우상향하는 종목, 추세가 하향 추세, 그 다음에 추세가 없는 상황, 횡보하는 상황이죠. 박스권 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런 걸 하더라도 전저점을 기준으로 잡고 이탈하게 될 때는 손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상향하는 흐름에 있는 추세 종목들만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략을 하자 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게 뭐예요? 525 기법입니다. 그죠? 5 to 5를 그렇게 지금 하락장에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오늘 종가에 사서 내일 아침에 판다든지 내일 오전에 판다든지 하는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길다면 5일까지 가져가는데 약한 손절 라인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놓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손절가 이탈했는데 팔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절에 대한 중요성도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잘라내야 될 때는 잘라내야 된다. 제가 나중에 삼성전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도너리포트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삼성전자를 저녁 방송이었네요. 저녁 방송에 이야기를 드렸고 노란톡방에서도 삼성전자 저점이니까 우리 분할 매수해 봅시다 했다가 전저점 딱 이탈하는 날 바로 다 손절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량 손절을 의견 드린다. 3%에서 많이 손절을 해도 4%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한다 해도 5%대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재료가 있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 받는 전체 2,400개 중에서 한 100개 정도 상승을 하는데 그중에서 급등이 나오는 거는 한 20개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그러면 급등을 하느냐, 이슈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재료를 딱 봤을 때 이 종목 되게 사면 돈이 될 것 같은데, 주가가 막 올라갈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재료들이, 이슈들이 있는 그런 섹터일 겁니다. 지금 전쟁 이슈만큼 핫한 거 없고 인플레이션만큼 핫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전 인류에게 엄청난 여파를 미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가장 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량난, 우리나라 일뿐만이 아니죠.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식량 가격이 상승을 한 게 아니라 식량이 부족해요. 그러면 기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가격도 올라갈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인류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식량난 관련 테마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정부에서 탈원전 다시 되돌리겠다 해가지고 원전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선발대들 예전에 막 10배씩 올랐던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또 후발주들로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뭐 오늘 G2파워 같은 경우 또 급등도 하고 하던데 어쨌든 지금 이런 이슈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원숭이 두창 여러분 얼마나 또 사람이 죽을 수 있다 하면 무섭습니까? 그죠? 우리 코로나19 겪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다라고 하지만 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 WHO에서 비상사태 선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 좀 급속도로 이렇게 번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염성이 그렇게 뭐 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또 불거지고 있고 우리나라 확진자 나왔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방역 체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또 기사화 될 거고 또 그 사람이 접촉한 사람들, 동선들 뭐 이런 거 처음에 이제 확진자 막 나오면 어디로 갔고 뭐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탔니 뭐 어떻게 됐니 막 이런 얘기들 막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런 것들 또 사회적인 이슈로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지금 움직이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죠? 뭐 자율주행 해갖고 뭐 퓨런티어 좀 움직임이 나오고 뭐 트렉스 이거는 뭐 무상증자 한다 했다가 움직였었고 나머지 뭐 대성 엘텍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강남에서 자율주행 운행이 된다라든지 상암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움직였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 뭐 에너지 안보 지금 EU가 완전히 러시아한테 발목이 잡혀 있죠. 이 에너지 때문에 가스관 뭐 좀 열어줄까 닫을까 막 이러면서 이상한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과 직결돼 있는 문제죠.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스를 여기서만 받았던 거 여기저기서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채널들을 늘려가는 건데 원전을 뭐 하나의 키워드로 원전을 많이 짓겠다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뭐 탈탄소화 때문에 그동안 계속 EU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들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기간 조정도 오래 걸렸었고 그린 뉴딜 막 나오고 급등한 이후에 뭐 제 생각에는 충분히 재료적인 이슈적인 부분으로는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뭐 조선 관련주들도 지금 LNG 선박 발주 나오고 있는 부분도 엄청 많죠. 가스를 갖다 러시아에서부터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쉘가스도 있고 그죠? 다른 곳에서 받으려고 하면 LNG 선박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이슈가 있어야지 그런 종목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지금 하락장에도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기법을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테마의 성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테마의 성격은 뭐가 있다 했죠? 대장주가 있고 부대장주가 있고 3등주가 있고 4등주가 있고 서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서열 안에서 물론 대장주를 공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내가 종가 매수를 하는데 오유 기법에 대장주가 아닌 종목이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 안 해야 돼요. 저는 뭐 비중을 갖다가 대장주 공략할 때 100을 넣었다라고 하면 뭐 이런 종목에 한 절반 정도 넣어볼 것 같아요. 왜? 다음 날 또 대장이
다른 종목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장주가 일단 급등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올라준단 말이죠. 3에서 한 5% 정도는 우리가 언제든지 또 수익을 이런 방식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상향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5-to-5에 걸리는 겁니다. 21선 상승하고 있고 그죠? 5일선이 이렇게 있다 하면 뭐 급등한 종목들 이런 재료나 이런 걸 동반한 종목들이 눌리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매수 관점으로 사야 되는 거죠. 아무튼 뭐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to-5를 샀는데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살 일은 거의 없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이슈와 재료를 가지고 있고 급등이 나오고 눌리고 있던 자리에서 5일선 돌파한 그런 흐름이다. 자, 그러면 나중에 제가 이 부분 또 돌아와서 얘기를 드릴 텐데 어떤 종목들이 최근에도 계속 5-to-5로는 큼직큼직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 패턴 오늘 강의 내용이죠.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차트 패턴이. 그러나 유용하다. 차트 패턴 정말 많은데요. 예전에는 진짜 막 무슨 책에 있는 내용들 뭐 석별형, 샛별형, 포화형, 뭐 캔들 조합까지 해가지고 이런 패턴들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차트에 뭐 삼각 수렴형, 뭐 이중 바닥형, 쓰리 바닥형 뭐 이런 것들 있죠. 역헤드앤 숄더 뭐 이런 것들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막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막 뭐 초보 때 완전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뭐 책밖에 볼 게 없으니까 그때는 뭐 네이버에 지식인 검색을 해도 뭐 잘 안 나왔었고 지금처럼 뭐 유튜브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엔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외우는 정도로 이렇게 갔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패턴이라는 거는 만들어지는 원리 자체는 결국은 사람들의 심리로 이렇게 녹아 있는 거고 이런 패턴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 드릴 고점 패턴 2가지하고 저점 패턴 2가지입니다. 약간 뭐 이게 저점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꼭 거기가 저점이 되진 않아요. 제가 나중에 예를 들어 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코스피 차트 주봉이거든요. 보면 고점에서 이렇게 삼봉이 만들어지고 그죠? 봉이 3개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니까 신고가를 이렇게 이제 계속 돌파를 하면서 갔어야 됐는데 그러면 조정받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림으로 이렇게 갔어야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고점 저항을 돌파를 못하면서 그냥 저점을 깨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딱 차트 그림이 어떻게 돼요? 그죠? 삼산이 딱 나왔죠. 제가 시장이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7월이에요. 3,200포인트입니다. 여기가 3,200. 제가 요때 여러분들께 미국 파산 임박했다. 임박했었죠. 물론 파산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요때 이제 뭐 반등이 한번 줬다가 그 다음에 그냥 쫙 밀려버렸는데 3,200을 깨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하락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장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죠? 왜 3,200을 깨면 안 됐었냐면 그냥 우리가 이동평균선적으로만 딱 봐도 여기 3,200을 깨는 위치가 22평선을 이탈하는 범위에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주봉이라고 했잖아요. 저 앞에 여기가 11월입니다. 11월 2020년 11월이에요. 10월 여름부터 요 구간 박스권 딱 움직일 때 요때 잠시 20선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시켰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왔죠. 여기서도 이탈시켰다 바로 회복시켰으면 또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2평선 아래서 20선 아래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게 되니까 계속 뭐 내려가는 거죠. 지금 뭐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는 다시 되돌림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낙폭이 굉장히 가했기 때문에 저점을 일단 잡는 흐름들이 한번 나와줄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저점을 좀 잡는 게 아닌가라고 기대를 좀 모았었는데 물론 추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만은 이런 저항 구간을 또 돌파를 해내게 되면 지수가 반등을 좀 강하게 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밀려 내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헤드앤숄더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헤드앤숄더 요렇게 봉우리가 3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뭐 요런 헤드앤숄더의 모습인 거고요. 요게 실전에서는 약간 옆으로 좀 기울어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것도 헤드앤숄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고점이든 저점이든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건데 주가가 어떤 파동을 그릴 때요. 일정한 가격대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요 구간을 나중에 일봉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었냐. 자, 시세가 나옵니다. 내려와요. 이 가격대를 계속 지켜줘요. 지킵니다. 올라줘요. 그런데 고점 돌파를 못하고 내려가요. 또 이 가격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고점을 또 돌파 못하고 내려와요. 고점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낮추는데 저점을 이렇게 지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딱 그림을 놓고 그려보면 고점은 낮추고 저점은 지키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삼각 수렴. 그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요.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런 흐름들이 일봉에서도 나왔었고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저점 잡고 여기 고점을 계속 못 높이면서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결국은 톡 깨지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뭐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삼각 수렴 같은 경우는 뭐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뭐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어디서 봤다고 말씀드렸죠? 책에서 봤던 겁니다. 한 몇백 년은 아마 같은 내용들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고 알려져 있는 걸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세력이라면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이탈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량 확보할 거면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리고 삼각 수렴 시켜놨다가 내가 물량을 팔아먹겠다. 그러면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니까 쫙 삼각 수렴 시켜놓고 위로 장대 양봉 하나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면 매수세가 우르르 들어오겠죠. 그때 물량을 정리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특정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역으로 이용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패턴이라는 거는 결코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거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만 보시고요. 뭐 고점인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데 종목이나 아니면 뭐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하면 굉장히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인데 이게 지금 보면 코스피예요. 코스피 지표인데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제가 좀 보기 쉽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여러분들 눈에 딱 보이시는 이 패턴이 있죠. 자, 내리고 올라오고 내리고 올라오고 내리고 올라오고 딱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헤드앤숄더가 아까 이렇게 된 거라고 했죠. 이거에 딱 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래서 저점을 깨고 또 저점을 깨다가 저점을 올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는 그런 변곡점에서 나올 만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닥 패턴에 사람들에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딱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두 가지 패턴을 딱 놓고 그냥 헤드앤숄더와 역헤드앤숄더 이것만 딱 놓고 보면 헤드앤숄더 이거 머리, 어깨 이렇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를 우측각이라고 해요. 우측각. 여기 꺾이는 구간이잖아요. 딱 꺾였잖아요, 아래로. 꺾였기 때문에 이걸 우측각이라고 하는데 올라오다가 이 고점을 못 넘어서고 이렇게 딱 꺾이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손절을 한다든지 만약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아니면 뭐 저 밑에서 사가지고 올라와서 고점에서 이런 만들어지고 있으면 요때 수익을 챙기고 다 나온다든지 요 꺾이는 거 확인하고 아니면 요 저점을 이탈하는 시점에서 다 정리를 하고 나온다든지 왜냐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요 구간을 안 깨고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제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했죠. 안 깨고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구간을 딱 익절가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손절가로 잡는다든지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 우측에 변곡이 이렇게 딱 생겨지는 모습이 나오면요. 여기서 대응을 여러분들이 좀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만주를 들고 있다. 그러면 이런 데서 뭐 한 반 정도 판다든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다 팔아버린다든지 수익 구간이라고 하면 아니면 여기서 내가 더 올라갈 거라고 매수를 했어요. 물론 안 되겠지만 어쨌든 했어요. 꺾여요. 그러면 뭐 손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구간을 손절로 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잡아볼 수 있겠죠. 뭐 반절 손절하고 전량 손절한다든지 뭐 그렇게 전략을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역헤드 앤 숄더는 또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우측각이 되는 거예요. 역헤드 앤 숄더의 우측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딱 돌리는 시점이 오면 여기가 바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뭐 코스피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밑에서 급락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막 주식을 담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몇 달 동안 지켜보신 분들도 많아요. 팬데믹 터지고 나서 지켜보시다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측각을 확인을 하고 이거 증시가 이런 저항 구간도 돌파를 했고 우측각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변곡이 만들어졌구나 하고 이때 사신 분들도 꽤나 돈을 많이 버셨겠죠. 장이 엄청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뭐 헤드 앤 숄더 물론 이건 월봉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도 우리가 월봉상 역헤드 앤 숄더의 우측각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또 일봉상에서도 보시면 있습니다. 일봉상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분봉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구간에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책에는 헤드 앤 숄더가 이렇게 생겼지만 뭐 실전에서는 약간 이렇게 생긴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옆으로 기울어 가지고 그것처럼 바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딱 정확하게 책대로 이렇게 딱 나오면 좋지만 이렇게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 모습이 전체적으로 약간 뒤틀려 있다든지 뭐 약간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여러분들이 파동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게 역헤드 앤 숄더로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고점에서 여러분들 주가를 보시면요. 이런 경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가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갔는데 고점에 딱 거래대금 크게 터지고 뭐 몸통이 음봉이 됐든 양봉이 됐든 크게 터지고 나서 쭉 밀려 내려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와갖고 여기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요 조금 못 와서 이렇게 뭐 만들어진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형태죠. 한마디로 요거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쌍봉 외봉으로 죽는 경우들은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한 번은 또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올려주고 쌍봉으로 죽는데 외봉으로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외봉으로 죽는 경우들도 하나의 패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쫙 갑자기 급등했다가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거래 대금이 완전히 없거나 호가창이 막 헐빈한, 그러니까 뭐 듬성듬성 이렇게 되어 있는 종목들 있죠. 그래서 순간 매수에 팍 들어오면 막 몇 호가를 잡아먹든지 매도를 때리면 막 몇 호가가 밀려버린다든지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이렇게 흐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패턴은 고점에서 많이 올라왔다. 한 뭐 3배에서 5배에서 10배 이렇게 올라왔다. 고점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요런 흐름, 그 다음에 바닥에서 고점에서 쌍봉을 만드는 형태, 쌍봉을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일단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쌍봉 자리인데 앞에 전고점 자리인데 아 이거 돌파할 거야 해갖고 여기서 매수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항상 내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날 거를 생각을 하지 말고요. 손실이 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먼저 짜두세요. 그러면 자, 주가가 팍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고점에 팍 시세 분출하고 밀려 내려와 갖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여기서 막 삽니다. 지금 뭐 식량난 관련주들 이런 거 상당히 많죠. 여기서 이제 또 박스권 그리다가 돌파해 주니까 또 막 사는데 사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막 요때 차라리 사면 괜찮은데 요때는 안 사고 이렇게 올라와가 이제 전고점 막 돌파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돌파하는가 보다 얘가 산다고 요런 데서.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모든 어떤 자리든지 여러분 다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뭐 데이터가 있고 하다면. 자, 이거 뭐 재료도 좋고 전고점 돌파할 것 같아서 이런 거 샀어요. 뚫고 팍 올라가서 수익이 나면 쌍봉이 아닌 거죠. 더 가는 거죠. 추세가 계속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깨져서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건지 항상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놓고 밀리면 그냥 장기 투자하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쫙 해서 5배 올랐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자, 이것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바닥 패턴. 우리 보통 뭐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자, 쌍바닥 패턴이 있습니다. 쌍바닥 패턴. 자, 쌍바닥 패턴이 있는데 여기는 저점을 갖다가 깨고 내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쌍바닥 패턴 중에 하나인데, 쌍바닥 패턴은 여기 이제 가격이 딱 있으면요, 저점이라고 해요. 주가가 쫙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이 가격대를 딱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왔는데 그 가격대 올라와서 또 저점을 잡고 주가가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쌍바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안 내려오면 딱 그 가격대까지 딱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내렸다가 반등을 줬는데 내려오다가 올라가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봐봐요. 내렸다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쌍바닥인데 쌍바닥을 안 만들고 이렇게 안 만들고 여기서 올려버렸잖아요. 그죠? 저점을 올려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쌍바닥 아닌가? 이것도 쌍바닥 맞아요. 근데 이름 조금 다르게 부릅니다. 1, 2바닥이라고 해요.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1, 2바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쌍바닥 패턴 중에 하나인데 오른쪽 저점이 조금 더 높다. 그러면 뭐 1, 2바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쌍바닥 하나,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1, 2바닥 요거 두 번째 또 하나 더 있죠. 반대로 이 저점을 갖다가 깨고 내려간, 뭐 여기가 저점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 저점을 갖다가 깨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죠. 세 번째가 저는 이제 다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세 번째가 이렇게 깬 종목이 이런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한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봐봐요. 코스피 이런 저항 자리를 돌파를 했죠. 저항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 저점을 깼는데, 그러면
우리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 털었구나. 그죠? 전저점 지지해 줄 줄 알고 들어왔던 사람들을 다 털어버렸어요. 털어버리고 여기 올라와야 털은 겁니다. 내렸는데 이게 턴 건 아니에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힘을 들여갖고 이 고점까지 돌파를 시켜버리더라. 그러면 이거는 털린 게 되는 거예요. 이 구간은. 털고 나서 더 가버리는 그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유형. 쌍바닥인데 저점을 이탈시켰다가 확 올려버리는 경우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세게 가더라. 그래서 바닥 패턴형 쌍바닥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제가 쌍바닥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점 징후인 뭐 쌍봉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쁘게 딱 요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전고점 똑같이 아니면 살짝 못 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쌍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유형들처럼 이렇게 고점이 있으면 이 고점보다 못 와서 이렇게 밀리는 게 하나가 있겠죠. 그죠? 여기가 기준이라고 하면. 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고점을 돌파하고 밀리는 경우들이 있겠죠. 저는 이 쌍봉 패턴 중에요. 요 고점에 도달 못하고 죽는 경우는 뭐 반등도 별로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이래 밀리면 반등 조그만하게 나오는 거고, 고점을 갖다가 이렇게 높였는데 밀려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삼산을 만들러 올라가는 반등이 나온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약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고점 징후가 만들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오른쪽 뭐 저항 구간을 딱 돌파해 놓고 밀린다든지 하게 되면 반등 많이 내려갔을 때, 많이 내려갔다 반등이에요. 다시 매수가까지 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뭐 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쌍봉을 만드는 그림이 나올 때는 매수를 갖다가 자제해야 될 거고, 내가 지금 뭐 식량난 관련주들도 이렇게 주가 올라왔고 이따가 지금 주가 요래 내려와서 요래 있다가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쌍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이런 박스권에서 돌파할 때, 상승 추세를 탈 때 들러붙었으면 그 정도의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욕심을 안 내겠죠. 그런 플레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할로 익절 챙기고 여기까지 올지 아니면 여기까지 올지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죽어버리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절을 생각을 하고 접근한다. 그러면 이런 유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서도 짧은 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가는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한 3번 정도의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내려와 갖고 횡보하다가 가는 척 하다가 죽어요. 가는 척 하다가 죽고, 이런 형태로 끝나는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근데 여기서 먹자고 잘못 가가지고 물려 있는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죠. 정말 2020년도 같은 좋은 장에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죽는 종목들이 허다합니다. 여기서 시세가 다 나거든요. 여기서 시세가 다 나요. 그러면 내가 사는 종목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이 상승폭의 한 중간 정도 왔네 하면 여기서는 그냥 반등 따먹기입니다. 반등.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1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죠.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헤드앤숄더, 그러니까 고점 징후를 보이는 패턴 말씀드렸고, 자, 헤드앤숄더, 그 다음에 역헤드앤숄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역헤드앤숄더, 고점 징후와 저점 징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쌍봉이 있죠. 쌍봉이 있고 이렇게 쌍바닥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점 징후, 쌍봉 패턴
저점 징후 쌍바닥 패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제가 대략 뭐 한 2,600 그 정도 됩니다. 2,600을 지켜줘야 됩니다 했던 데가 여기고, 여기 살짝 일시적으로 깼을 때가 2,550포인트 저점 자리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도 요렇게 만들어졌어요. 고점을 계속 내립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가 뭐 이렇게 내려온 게 이렇게 횡보를 할 때요. 횡보를 할 때 물론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다 안 내려왔을 때 그런 경우들이 많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려와 갖고 주가가 요래 움직이는데 고점을 갖다가 돌파 못하는, 저점을 계속 그러니까 고점을 계속 낮추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질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한 번 더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여기서 우리나라 지수를 딱 놓고 보면요, 여기서 뭐 지금 저점을 논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한 차례 더 밀려 내려와서 2,350포인트 요걸 지금 살짝 이탈시킨 그런 모습인데, 요 폭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지금 내려올 때 뭐 거의 비슷비슷한 폭을 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단, 2단, 3단으로 내린 거기 때문에 보통 하락 3파 나오고 나면 저점을 잡거든요. 그럼 우리 여기서 뭘 잘 봐야 되겠냐? 자, 지금은 딱 그림으로 놓고 보면 지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분명 저점을 잡을 겁니다.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와줄 거예요. 반등 나와줬다가 다시 내려갈 때 이 저점을 깨면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살짝 깼다가 이렇게 올리게 되면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깨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뚫고 내려가 보면, 그러면 계속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하락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려왔다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니까 반등 줬다가 다시 또 전저점 깨고 내려가고, 또 깨고 내려니까 반등 줬다가 다시 깨고 내려가고, 이게 추세거든요. 추세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 어딘가에서 저점을 잡게 되면 내려오던 게 요게 아까 바닥 패턴만 알려드린 거, 역헤드 앤 숄더의 흐름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더블 바텀 형태의 뭐 쌍바닥이 만들어지는지 요거를 갖다가 잘 지켜봐야 된다. 여기서는 만들어지나 했는데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러면 밑에서 만들어질 때도 요 쌍바닥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뭐 역헤드 앤 숄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요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형태 어떻게든 일단 저점의 뭐 패턴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매수를 조금 비중 있게 한번 담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고, 만약 그 저점을 이탈한다. 아까 저점을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탈하게 되면 시장이 하락 추세 계속 내려갈 수 있으니까 손절을 한다든지, 역헤드 앤 숄더를 만들기 위해서 한 차례 더 밀었다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저점을 잡아준 구간에서는 비중을 갖다가 크게 담으면 안 되겠다라는 전략도 우리가 짜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계속 버티다가 여러분들 우측각이 만들어진 시점, 그런 데서 뭐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사야 하는 시점은 언제냐면요, 물론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는,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뭐 저처럼 뭐 사고 팔고를 매일같이 이제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거랑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상관없이 강한 종목들에서 매매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직장인들 뭐 아니면 그냥 투자의 관점으로 조금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 지금부터 분할로 계속 사모아 가야 된다라고는 저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올라간다,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구간은 추후에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역헤드 앤 숄더 다음에 우측각이 나온다든지 쌍바닥이 나온다든지
하고 나서 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으로 이제 바뀌는 건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추세가 이렇게 상승으로 잡혔을 때. 그래서 상승 추세로 잡혔을 때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길게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은 하락 추세 끝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2,350포인트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그냥 제 생각일 뿐인 거고, 차트상 뭐 선이 하나 있을 뿐인 거고,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저점 형태의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추세를 위로 방향을 잡았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비중을 갖다가 연끌을 해서 뭐 담아도 그때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다면 정말 잘 실탄을 아껴서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릴 텐데,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중에 보니까 오늘 뭐 이렇게 많이 상한가가 갔지? 자, 지금 제가 이제 요 방송 때문에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상한가 마감하는 걸 못 보고 나왔는데, 미코 원숭이 조창 관련 테마에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 기준으로요. 원숭이 조창 관련주들 뭐 미코 바이오텍 상한가 같고, 진 매트릭스 상한가 같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NFT 이런 게 이제 상한가를 갔네요. 굉장히 상한가가 3개나 나오고 엄청 강했는데, 거기는 녹십자 MS까지 이제 26%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건 바로 이거예요. 자, 블루베리 NFT. 자, 주가가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이제 한번 올라갔죠. 그리고 주가 내려왔는데 요 고점을 돌파 못하는 파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트렌드 라인을 깨버리니까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간 거예요. 그죠? 어디까지? 앞에 전저점까지 이렇게 내려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략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 막 급등할 때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최소 이런 식으로 트렌드 라인을 깨고 내려갈 때는 손절이라는 거를 좀 하셔라라는 부분들, 고점 징후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 신일제약 맞나? 신일제약 한번 볼까요? 신일제약이 맞나? 신풍제약이군요. 자, 신풍제약. 자, 신풍제약이 보면 딱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여기 밑에서 대략 뭐 한 5,000원, 7,000원 요런 데서 이제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자, 이렇게 오른 건데, 요 지금 여러분도 화면 보시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종목이에요. 이거는 7,000원짜리가 20만 원까지 갔으니까. 자, 그런데 이 삼산을 만드는 게 시간이 꽤나 이렇게 좀 걸렸다. 그죠? 한번 첫 번째 고점을 만들고, 두 번째 고점을 만들고, 세 번째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못하면서 밀려 내려가니까, 이런 저점 자리, 여기서 딱 지금 10만 원대를 만약 이탈한다면 이 종목은 완전히 이제 추세가 꺾이는 그림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 주가 흐름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삼산이 만들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주시하시고 조심하시고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도 뭐 이거를 삼산으로 뭐 오른 것도 없는데 삼산으로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거 삼산 패턴 맞습니다. 고점 징후가 나오고 여기서 꺾여서 지금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는 여기서는 뭐 끊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여러분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면 뭐 거의 한 100% 오른 겁니다. 2배 정도 올랐는데 안 올랐다 하기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여기 지금 보면 미코바이오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고점인데, 요 고점에서 보면 이제 뭐 파동적으로 보면 한 5번의 파동을 만들어주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오버슈팅으로 털어먹기 위한 갭 상승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뭐 여기서부터 이만큼 한 300% 올렸기 때문에 어디서 팔아먹든지 간에 이 주가를 좀 핸들링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수익이었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뭐 요렇게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분 딱 보시면
뭐야 그게? 이게 무슨 헤드앤숄더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헤드앤숄더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는 많이 만들어진다. 요렇게 딱 이쁘게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책에 나오는 것처럼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찌그러진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고점 돌파했는데 요런 식으로 찌그러진 형태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런 형태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최근에 오이오 종목들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노을인가? 이게 뭐 회사 이름이 참 재밌는 이름인데, 어쨌든 요 종목을 보시면 지금 21선과 좀 두껍게 만들어 볼게요. 이게 자꾸 지웠다가 넣었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요거 색깔도 좀 바꾸고요. 자, 이렇게 해서 21선까지 이렇게, 자, 두껍게 했습니다. 자, 21선 올라가고 있는 상승 흐름에 놓여 있죠. 그리고 5일선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봅시다. 앞에 급등이 나왔어요. 이날 뭐 18%, 23%까지 올랐었고, 이날도 뭐 17%까지 올랐었고, 거래 대금 뭐 하면 500억 이상 터지고 있고, 근데 이날 보니까 5일선을 갖다가 탁 이탈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죠? 다음날 올라오니까 많이 올랐어요. 20%까지, 고가가 20%고 종가는 한 15%로 마감했는데 5일선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체험방 계신 분들 뭐 하고 회원분들하고 이제 종가로 오이오 종목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5% 수익 조금 안 되게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 뭐 굉장히 좀 크게 갔죠. 그래서 오이오에 정확하게 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종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미코바이오 역시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이제 근데 상한가를 가서 요거를 뭐 종가에 사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최근에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뭐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마주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뭐 서암기계공업 이런 것들도 이날이 5일선 돌파한 거고, 뭐 2, 3일 뒤에 이렇게 수익을 5% 챙기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그리고 앞에 흐름에서 이런 게 수익이 좀 잘 주는지, 5일선 돌파하고 나면 시세가 바로바로 나는지, 이런 것들 예전에 눌림목에서 올라올 때 어떤 형태의 흐름들을 보여줬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그 다음에 재료와 이슈가 내일도 부각이 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내렸다가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의 쉬어가는 구간에서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게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1시간가량 수익을 말하다 해서 여러분들께 뭐 차트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이 오이오 적용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는데, 뭐 영상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수익을 말하다 검색을 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쭉 올려놨던 이런 강의 내용들 잘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뭐 무엇보다 시장에서 큰 수익 기대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저점을 잡는 패턴이 나올 때까지는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갈고 닦는 그런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